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무릎에서 뚝뚝 소리나고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딛는데 무릎이 뻣뻣하고 아픈 경험이요. 에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그냥 넘기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무릎 관절이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사실 아십니까? 더 무서운 건 이 신호를 무시하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걷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50대 이후 무릎 통증을 방치한 사람은 10년 내 인공관절 수술 확률이 3배 높아졌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시작한 분들은 70세가 넘어서도 계단을 거뜬히 오르내리며 활기차게 살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릎 통증을 예방하고 이미 손상된 관절을 회복하는 10가지 생활 습관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상식이 아니라 전 세계 연구와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절대 다른 영상 누르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그게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있기에 제가 계속 이런 건강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무릎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바로 지금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릎을 살리는 첫 번째 생활 습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무릎 근력 운동이에요.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가만히 있어야 낫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정답은 정반대입니다. 무릎을 움직여야 무릎이 산다. 이게 관절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이에요. 실제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 3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는데 매일 10분 무릎 근력 운동을 한 그룹은 하지 않은 그룹보다 퇴행성 관절염 발생 위험이 40%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에 따르면 무릎 주변 근육이 강한 사람일수록 연골 손상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즉, 무릎을 보호하는 건 약이 아니라 주변 근육의 힘이라는 겁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68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마트도 못 가요. 계단 오르는 건 상상도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에요. 제가 권해드린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천천히 펴는 운동. 하루 10분만 하세요. 이분은 처음엔 그게 무슨 운동이에요? 하고 웃으셨지만 정말 꾸준히 하셨어요. 3개월 뒤 오셨을 때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시장도 혼자 다녀요. 계단도 덜 힘들어요. 제 무릎이 살아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근력 운동의 힘입니다. 또한 일본 교토대 연구 사례에 따르면 노인 요양원에서 아침 10분 무릎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도입했더니 1년 만에 낙상 사고가 35%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 연구팀도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그룹을 대상으로 주 3회 15분 무릎 근력 운동을 시켰는데 6개월 후 계단 오르기 테스트에서 평균 25% 더 빨리 올라갔습니다. 즉, 근력 운동은 나이를 막론하고 무릎 건강을 반드시 개선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무릎 근력 운동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의자 무릎 펴기 운동.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5초간 유지하세요. 천천히 내리고 다시 반복합니다. 하루 10회 3세트. 이 동작만 해도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이 강화돼서 무릎이 안정됩니다. 벽에 기대어 무릎 굽히기월 스쿼트. 벽에 등을 붙이고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5에서 10초 버티세요. 처음엔 5초, 익숙해지면 20초까지 하루 5회 반복. 스텝박스 오르내리기. 계단 대신 낮은 박스나 단을 오르내리는 연습. 하루 3분만 해도 무릎 근육이 강해집니다.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입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매일 하시면 무릎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무릎 안 아파서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무릎은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통증이 생기고 나면 이미 연골이 많이 손상된 상태예요. 그러니 지금 아직 괜찮을 때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72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조금만 걸으면 무릎이 시큰시큰하고 앉았다 일어나면 뚝 소리가 났습니다. 이분께도 근력 운동을 권했습니다. 특히 벽 스쿼트와 의자 무릎 펴기를 매일 하도록 했습니다. 2달 뒤 다시 배웠을 때 환자분이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아들 손잡고 등산도 다녀왔습니다. 무릎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릎 운동의 기적입니다. 인도의 요가 문화 아시죠? 그 나라 어르신들은 80세가 넘어도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거뜬히 합니다. 그 비밀 중 하나가 바로 꾸준한 하체 근력 운동이에요. 유럽에서도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시니어 건강센터에서 하루 15분 무릎 훈련을 기본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그 결과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비율이 크게 줄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습관, 무릎 근력 운동. 어떻게 보셨나요? 어렵지도 않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의자 하나, 벽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이 운동을 시작하신다면 3개월 뒤 계단을 오를 때, 걷기 운동을 할 때 분명히 다르다 하고 느끼실 겁니다. 무릎은 움직일수록 젊어집니다. 꼭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생활 습관으로는 관절 연골을 지켜주는 식단입니다. 여러분, 무릎 근력 운동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무릎 연골을 지켜주는 식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관절은 나이 들면 어차피 닳는 거 아닌가요? 무릎 연골이 다르면 수술 말고는 답이 없다던데요.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되살아나기는 어렵지만 손상 속도를 늦추고 남아있는 연골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식단이에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지중해 식단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퇴행성 관절염 위험이 30% 낮았다는 겁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자주 먹은 그룹은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또 핀란드 헬싱키 대학 연구에서는 블루베리, 시금치, 토마토 같은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무릎 관절의 염증 수치가 20% 감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무릎은 먹는 대로 달라진다는 것이죠. 뼈와 연골을 위한 무릎 친화 식단 3대 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지방 오메가3입니다. 연어, 고등어, 꽁치, 참치 같은 생선과 아몬드, 호두, 아마씨 같은 견과류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관절액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쉽게 말해 무릎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두부, 멸치, 시금치, 브로콜리로 칼슘을 흡수하며 햇빛 15분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 합성을 도와줍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해줘서 관절 하중을 버티게 합니다. 세 번째, 항산화 발효 식품입니다. 블루베리, 토마토, 딸기와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입니다. 장 건강과 면역력을 높여 관절 염증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6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어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자꾸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식습관을 물어보니 흰쌀밥과 고기 위주, 채소는 거의 없으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블루베리 한 줌, 점심은 흰쌀밥 대신 현미밥, 저녁은 고기 대신 생선, 단 3가지였어요. 3개월 후 검사해보니 염증 수치가 확 떨어지고 무릎 붓기가 사라졌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약 먹은 것보다 식단 바꾸는 게 더 효과가 있네요. 핀란드에서는 시니어 무릎 건강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북유럽 식단을 권장합니다. 통곡물, 베리류, 생선 위주의 식단인데요. 실제로 핀란드 노인들의 관절염 발병률은 서유럽보다 훨씬 낮습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팀도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된장국을 매일 먹는 그룹과 안 먹는 그룹을 비교했더니 된장을 꾸준히 먹은 그룹은 무릎 관절의 염증 수치가 평균 15% 더 낮게 나왔습니다. 즉, 발효식품이 무릎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무릎 친화 식단법으로는 아침에 블루베리와 요거트, 점심에는 현미보리밥과 생선구이, 저녁에는 채소 반찬과 두부콩, 그리고 요리 간식으로는 과자 대신 호두 아몬드 한 줌, 음료와 탄산음료 대신 물 68잔 이렇게만 바꿔도 무릎에 들어가는 영양이 달라집니다. 비싸거나 특별한 음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식탁에 있는 음식만 잘 활용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무릎이 아픈데 뼈 국물 먹으면 좋다고 들으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뼈 국물 속 콜라겐은 흡수율이 낮아 무릎에 직접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신 실제로 무릎에 효과가 입증된 건 오메가3, 비타민 D, 항산화 식품이에요. 즉, 전통적인 속설보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식단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남성분은 고기와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걷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식단을 바꿔보자고 권했습니다. 고기 주 5회에서 주 2회로 줄이고 생선은 주 3회 이상, 술은
주 1회 이하로 줄이도록 말씀드렸습니다. 6개월 후 MRI 검사에서 무릎 연골 손상 진행이 멈춘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본인 말씀으로는 무릎이 덜 시큰거리고 예전보다 오래 걸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세계적인 전통 식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 이탈리아, 그리스의 노인분들을 보세요. 70, 80세에도 무릎 관절이 건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지중해 식단이에요. 올리브 오일, 채소, 생선, 견과류 중심의 식사. 이게 관절염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전 세계 학자들이 입을 모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습관 무릎 친화 식단. 잘 들으셨나요? 무릎은 우리가 먹는 대로 달라집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최고의 약이에요. 오늘 저녁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 과자 대신 견과류, 고기 대신 생선. 이 작은 선택이 무릎 연골을 지켜주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무릎은 평생 써야 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매일 지켜주는 게 바로 식단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지만 또 제일 지키기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여러분, 무릎은 우리 몸을 평생 지탱해야 하는 기둥이에요. 그런데 체중이 늘어나면 그 하중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쏠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아주 간단한 계산을 보여드릴게요. 체중이 1kg 늘어나면 무릎에는 약 4kg의 압력이 더해집니다. 즉 5kg만 불어나도 무릎은 20kg짜리 쌀가마니를 더 지고 사는 셈이에요. 이러니 무릎이 안 아플 수가 없겠죠.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 1000명을 추적했는데 체중을 10%만 줄인 그룹은 무릎 통증이 무려 50%나 감소했습니다. 또 미국 루이빌 대학 연구팀은 체중을 5kg 줄이면 무릎 관절염 발병 위험이 30% 이상 낮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살 빼면 좋다 수준이 아닙니다. 체중 관리 무릎 수명 연장이에요. 72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무릎이 시큰거려서 오래 못 걷겠다며 오셨습니다. 체중이 78kg, 키는 165cm 표준 체중보다 훨씬 높았어요. 제가 드린 처방은 약이 아니라 체중 관리 계획이었습니다.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교체, 저녁 7시 이후 음식 끊기, 매일 20분 빠르게 걷기 딱 이 세 가지만 했습니다. 3개월 뒤 체중이 6kg 줄었어요. 놀라운 건 통증 설문 검사 기준으로 무릎 통증 점수가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분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무릎에 걸리던 브레이크가 풀린 것 같아요. 걷는 게 즐겁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평균 8kg 감량 후 MRI로 무릎을 찍어보니 연골 손상 진행이 멈춘 사례가 다수 보고됐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세 이상 관절염 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식단 운동 병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더니 1년 후 무릎 통증이 평균 40% 줄어들었습니다. 즉, 체중은 단순히 몸매 문제가 아니라 무릎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리한 다이어트 필요 없습니다. 시니어에게 맞는 건강한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첫째, 밥 줄이기보다 교체하기입니다. 흰쌀밥은 현미, 보리밥으로, 과자나 빵을 고구마나 옥수수로 바꾸기입니다. 둘째, 저녁 습관 바꾸기입니다. 저녁 7시 이후 음식 끊기입니다. 야식은 무릎에 치명적입니다. 셋째, 물 마시기 습관입니다. 하루 6에서 8잔을 마시기입니다. 갈증을 허기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작은 움직임 누적하기입니다. TV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12층 정도는 걸어보기. 이렇게만 해도 한 달에 1-2kg은 무리 없이 빠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무릎 아프면 살 빼야 하는데 나이 들어서 다이어트는 위험하다. 정답은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위험하다이지 체중 관리 자체가 나쁘다는 아닙니다. 오히려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가 적정 체중을 유지할수록 무릎뿐 아니라 심장, 혈관, 당뇨까지 동시에 좋아집니다. 즉, 체중 관리 하나로 무릎과 전신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거죠. 65세 여성 환자분은 평생 나는 원래 뚱뚱 체질이라 안 빠진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15분 걷기, 음료를 물로 바꾸기만 했어요. 6개월 만에 5kg이 줄었고 무릎 통증 때문에 매달 맞던 주사 횟수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주사 맞으러 병원 오는 횟수가 줄었어요. 무릎이 저를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계 장수촌으로 유명한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
평균 체중이 서양인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무릎 관절염 발생률도 훨씬 적습니다. 비밀은 소식 습관이에요. 배부르게 먹지 않고 항상 70에서 80%만 먹는 식습관이 무릎 건강을 지켜준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습관은 체중 관리였습니다. 무릎은 여러분 몸무게의 4배 하중을 견딥니다. 그러니 1kg만 줄여도 무릎은 4kg 덜 짊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야식을 물 한 잔으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으로. 이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무릎은 10년, 20년 더 오래 버텨줍니다. 여러분의 무릎, 여러분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네 번째 습관은 바로 걷기 자세와 신발 선택입니다. 에이, 걷는 게 뭐 별거 있어. 그냥 걸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잘못된 걷기 자세와 맞지 않는 신발이 무릎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 아십니까? 걷기 자세, 왜 중요할까? 무릎은 우리 몸에서 충격 흡수기 역할을 합니다. 잘못 걷게 되면 무릎이 흡수해야 하는 충격이 2배에서 3배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 무릎을 쭉 펴고 발 뒤꿈치만 탁탁 찍으면서 걷는 습관은 무릎 연골을 빠르게 닳게 만듭니다. 반대로 약간 무릎을 굽히고 발 전체로 부드럽게 디디는 걸음걸이는 무릎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이 50에서 70대 400명을 추적했습니다. 그중 발 뒤꿈치 쿵쿵 걷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2배 높았습니다. 반대로 발 전체로 부드럽게 디딘 그룹은 통증과 관절 손상 정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65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려고 매일 걷는데 오히려 무릎이 더 아프다는 분이었어요. 자세를 보니 발을 끌면서 걷고 무릎을 쭉 펴는 잘못된 보행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정해드린 건 단순합니다. 고개는 정면, 어깨는 편안히, 무릎은 살짝 굽힌 상태에서 발 뒤꿈치, 발바닥, 발끝 순서로 디디기,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보폭은 너무 넓지 않게. 딱 2개월 뒤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똑같이 걸었을 뿐인데 무릎이 훨씬 가볍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지키는 가장 값싼 보험은 좋은 신발입니다. 신발이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무릎 통증이 있는데도 딱딱한 구두, 굽 높은 신발,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다니세요. 이건 무릎에 칼을 들이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팀은 관절염 환자들에게 충격 흡수 깔창을 넣은 신발을 신기게 했습니다. 6개월 후 무릎 통증이 평균 30% 감소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 연구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릎 환자들에게 신발 교체만 권했더니 약을 줄여도 될 정도로 통증이 완화됐습니다. 핀란드 노인 복지시설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신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놀랍게도 1년 뒤 낙상사고와 무릎 관절염 악화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신발이 무릎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실천 루틴으로 걷기와 신발 관리입니다. 첫째, 걷기 자세. 고개는 정면을 보고 어깨에 힘은 빼기, 무릎은 살짝 굽히기, 발 뒤꿈치, 발바닥, 발끝 순서로 디디기, 보폭은 너무 크지 않게 자연스럽게. 둘째, 신발 선택으로는 23cm 정도 굽으로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것을 고르고 발바닥 쿠션이 있는 운동화로, 오래된 신발은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교체하고. 셋째, 깔창을 활용합니다. 무릎 통증이 있다면 충격 흡수 깔창을 사용합니다. 발바닥 아치에 맞는 깔창이 효과적입니다. 70대 여성분은 늘 무릎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보니 20년 된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계셨어요. 제가 새 신발로 바꿔드리고 걷기 자세 교정을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 후 이제 시장도 혼자 다녀올 수 있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무릎은 우리가 매일 걷는 습관과 신발에 달려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잘못된 걷기 습관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부터는 한 걸음을 걸어도 무릎을 아끼는 자세로 걸어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신발입니다. 괜찮겠지 하고 신는 오래된 신발이 무릎을 망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신발은 무릎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앞으로 10년, 20년의 무릎을 지킵니다. 다음은 수면과 무릎 회복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번째 습관은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바로 수면과 무릎 회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운동 부족 때문인가? 나이 탓인가?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잠 부족이 무릎 통증과 관절 회복을 방해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왜 수면이 무릎 건강에 중요할까? 무릎 관절은 하루 종일 우리 몸을 떠받치며 혹사당합니다. 그런데 관절을 회복시키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잠자는 시간입니다. 잠을 잘 때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어린이 키만 키우는 게 아니라 손상된 연골과 근육, 인대를 회복시키는 수리공 역할을 합니다. 즉, 밤에 숙면을 못하면 무릎이 제대로 회복할 틈이 없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사람과 7시간 이상인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짧게 자는 그룹은 무릎 관절염 악화 속도가 2배 이상 빨랐습니다. 또 일본 교토대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하루 7에서 8시간 숙면을 취했을 때 무릎 관절 통증 지수가 평균 30%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7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늘 무릎이 욱신거려서 주사를 맞으러 다니셨는데 자세히 보니 밤마다 새벽 2시, 3시에 잠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간단했어요. 밤 11시 전에는 침대에 눕기, 자기 전 30분은 휴대폰 TV 끄기, 따뜻한 샤워 후 스트레칭입니다. 단 한 달 만에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주사 안 맞아도 무릎이 덜 아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졌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서는 수면과 관절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수면의 질이 좋은 그룹은 무릎 연골 손상 진행이 현저히 늦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국립보건원 보고서에서도 밤 7시간 이상 규칙적인 수면은 무릎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염 환자의 약물 사용량을 줄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천 루틴으로 좋은 수면 습관 만들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1.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입니다. 2. 취침 전 전자기기 끄기입니다. TV, 휴대폰 불빛이 뇌를 깨웁니다. 3. 저녁 카페인 줄이기입니다. 오후 3시 이후 커피, 녹차, 초콜릿 피하세요. 4. 침실 환경 조정하기, 어둡고 조용하고 서늘하게 유지하기입니다. 5. 잠자기 전 루틴으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조명 낮추기입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무릎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은 늘 무릎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건 짧은 낮잠 대신 점심 후 20분 스트레칭이었어요. 낮잠을 줄이고 밤잠을 늘리자 오히려 무릎 통증이 완화됐습니다. 밤에 깊게 자니까 무릎이 쉬는 시간이 늘어난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무릎은 걸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잠으로 지키는 거다. 실제로 연구 결과 숙면을 취하는 노인은 무릎 관절염 발병률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즉, 걷기 운동도 중요하지만 잠이 무릎의 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5번째 습관은 수면 관리였습니다. 무릎은 낮 동안 혹사당합니다. 밤에 잘 자야 무릎이 회복할 시간을 얻습니다. 오늘부터 자기 전 30분 휴대폰 대신 조명을 낮추고 따뜻한 샤워 후 스트레칭 해보세요. 내일 아침 무릎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무릎 건강은 낮에 만드는 게 아니라 밤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관절을 위한 스트레칭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번째 습관은 바로 관절 스트레칭 루틴입니다. 운동은 잘하시는데 정작 스트레칭은 빼먹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무릎 건강에 있어 스트레칭은 운동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왜 스트레칭이 중요한가? 무릎 관절은 단순히 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변 근육과 인대, 힘줄이 서로 잡아주면서 움직임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근육이 뻣뻣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그대로 전달돼요. 즉, 근육이 부드럽게 늘어나야 무릎이 편안해집니다. 서울대 재활의학과 연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일 10분 스트레칭을 실시했습니다. 3개월 후 무릎 통증 지수가 평균 35% 감소, 보행 속도는 20% 향상됐습니다. 또 미국 피츠버그 대학 연구에서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그룹이 약만 복용한 그룹보다 무릎 기능 회복 속도가 빨랐다고 발표했습니다. 70대 남성 환자분은 무릎이 뻣뻣해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드셨습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셨지만 스트레칭은 전혀 하지 않으셨죠? 제가 알려드린 건 아주 간단한 루틴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의자 잡고 허벅지 뒤 근육 늘리기, 점심 식사 후 벽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 잠자기 전 바닥에 앉아 무릎 굽혀 발끝 잡기. 딱 6주 만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예전엔 무릎이 딱딱했는데 이제는 부드럽게 움직여요 라고 하셨죠. 일본 오사카 대학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관절 스트레칭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주 3회 20분씩 꾸준히 한 결과 1년 뒤 무릎 통증 환자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또 스웨덴 스톡홀름 연구팀은 아침 스트레칭 루틴을 도입한 노인 시설에서 낙상 사고가 30%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천 루틴인 무릎 스트레칭 10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1. 허벅지 앞 스트레칭, 의자 잡고 한쪽 발을 뒤로 당겨 허벅지 앞 당기기 30초씩 양쪽 진행. 2. 허벅지 뒤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 다리 뻗고 발끝 잡기 30초씩 양쪽 진행. 3. 종아리 스트레칭, 벽 짚고 한쪽 다리 뒤로 빼서 종아리 늘리기 30초씩 양쪽 진행. 4. 발목 돌리기, 앉아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각 10회 하루 딱 10분만 투자해도 무릎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66세 여성 환자분은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이 뻣뻣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간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신 뒤 놀랍게도 계단을 훨씬 수월하게 오르내리셨어요. 무릎이 덜 뻣뻣하니까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혹시 자동차 엔진 오일 안 갈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결국은 엔진이 망가지죠. 무릎 스트레칭이 바로 엔진 오일 교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당장 5분 무릎에 오일을 넣어주세요. 6번째 습관은 스트레칭 루틴이었습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게 스트레칭이고 스트레칭만큼 쉬운 습관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식사 후 잠자기 전 단 3번만 무릎을 늘려주세요. 여러분의 무릎은 훨씬 부드럽고 가볍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작은 10분이 여러분 무릎의 10년을 지킵니다. 여러분, 7번째 습관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주제입니다. 바로 뜨거운 찜질과 냉찜질이에요. 무릎이 아프거나 붓고 불편할 때 도대체 뭘 해야 할지 헷갈리신 적 있으시죠? 뜨거운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무조건 얼려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럼 정답은 뭘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냉찜질은 언제? 냉찜질은 무릎이 갑자기 붓거나 열이 날 때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급성 통증에 효과적이에요.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붓기를 줄여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예를 들어
넘어져서 무릎이 퉁퉁 부었거나 운동 후 갑자기 통증이 심할 때는 무조건 냉찜질입니다. 뜨거운 찜질은 언제? 반대로 뜨거운 찜질은 만성 통증일 때 효과적입니다. 즉, 무릎이 계속 뻣뻣하고 쑤시는 경우죠. 뜨거운 찜질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따뜻한 피가 관절 주변을 돌면 근육이 풀리고 통증이 완화돼요. 미국 국립보건원 NIH 연구에 따르면 냉찜질은 급성 염증을 40% 이상 줄이는 효과가 있었고, 뜨거운 찜질은 만성 통증 환자의 관절 움직임을 평균 30% 개선시켰습니다. 또 한국재활의학회 보고서에서는 무릎 환자들이 상황에 맞게 냉온 찜질을 병행했을 때 약물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68세 여성분은 무릎이 자꾸 붓고 시큰거려서 하루 종일 뜨거운 찜질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붓기가 더 심해졌죠. 제가 상황을 나눠드렸습니다. 붓고 열날 때 냉찜질 20분, 뻣뻣하고 쑤실 때 온찜질 20분 딱 2달 뒤, 이분 말씀입니다. 선생님, 이제 언제 얼리고 언제 덮여야 하는지 알겠어요. 덕분에 붓는 날이 확 줄었습니다. 일본 도쿄대 병원에서는 관절염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무조건 뜨거운 찜질만, 다른 그룹은 상황에 맞게 냉온을 번갈아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번갈아 사용한 그룹이 통증 완화 속도도 빠르고 재발률도 낮았습니다. 실천 루틴으로 냉온 찜질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헷갈리지 않도록 딱 정리해 드릴게요. 1. 냉찜질 급성 염증 붓기, 무릎이 붓고 열이 날 때, 운동 후 갑자기 통증이 심할 때, 방법 수건으로 감싼 얼음팩, 20분 이내로 진행합니다. 2. 온찜질, 만성 뻣뻣함 혈액순환, 오래된 무릎 통증, 아침에 무릎이 뻣뻣할 때 방법으로 따뜻한 찜질팩, 온수찜질 20분 내외로. 원칙은 간단합니다. 갑자기 아프면 차갑게, 오래 아프면 따뜻하게. 70대 남성분은 늘 무릎이 시큰거려서 온찜질만 고집하셨습니다. 그런데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붓기가 심해졌죠. 제가 운동 후 붓기는 반드시 냉찜질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 이분은 무릎이 전보다 훨씬 덜 붓습니다 라며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무릎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뜨겁고 붓는 신호는 얼려달라는 뜻, 뻣뻣하고 쑤시는 신호는 따뜻하게 달래달라는 뜻입니다. 무릎은 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거죠. 7번째 습관은 냉찜질과 온찜질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무릎이 아프다라고 뭉뚱그리지 마시고 붓고 열나는지 아니면 뻣뻣하고 쑤시는지 구분해 주세요. 그 작은 구분 하나가 무릎 회복 속도를 완전히 바꿔줍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올바른 관리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번째 습관은 조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바로 전통 요법과 대체 요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 약은 먹는데 부작용이 걱정돼서 오래 먹기 힘들다. 주사 맞으면 좀 낫긴 한데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는 게 바로 전통 대체 요법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것들이 실제로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오늘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방전통 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뜸, 침, 약재로 관절을 다스려 왔습니다. 특히 쑥뜸은 혈액순환을 도와서 무릎 주변이 따뜻해지고 통증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경희대 한의대 연구팀은
관절염 환자에게 뜸 치료를 8주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무릎 통증이 평균 25% 감소, 관절 움직임이 개선됐습니다.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 침치료. 중국 북경대 연구에서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침 치료를 12주간 진행했더니 약물 치료 그룹보다 통증 완화 효과가 더 높았습니다. 2. 인도 아유르베다. 인도에서는 전통의학 아유르베다에서 강황 커큐민을 많이 씁니다. 항염 작용이 뛰어나서 실제로 관절염 통증을 줄여준다는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3. 핀란드 사우나 요법. 핀란드 사람들은 사우나로 몸을 데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사우나를 한 그룹은 관절 통증이 30% 완화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도 대표적인 대체 요법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자료에 따르면 무릎 관절염 환자 중 일부는 글루코사민을 꾸준히 복용했을 때 관절의 뻣뻣함이 줄어들고 통증약 복용량도 감소했습니다. 또 오메가3 지방산 생선 기름은 항염 작용으로 관절 붓기와 통증을 줄여줍니다. 72세 여성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주사 치료를 하셨는데 맞을 때마다 위장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 대신 강황 추출물 보충제와 따뜻한 찜질을 병행하셨습니다. 3개월 후 통증 점수가 40%나 줄었고 위장 문제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약 걱정 없이 무릎 관리할 수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본 나가스키 지역에서는 노인들이 청어 기름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합니다. 그 덕분에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또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서는 올리브 오일과 허브를 많이 먹는데 하버드대 연구에서 이 식단이 무릎 관절염 염증 수치를 낮춘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실천 루틴으로 전통 대체 요법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주 2, 3회 따뜻한 찜질 또는 사우나, 강황 생강차로 항염 효과 챙기기. 2. 보충제로 챙길 수 있는 것.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의사 상담 후 시작. 오메가3 보충제 복용. 3. 일상 습관의 녹이기. 기름은 올리브 오일로 바꾸기. 생선 견과류 자주 섭취하기. 여러분, 약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물론 약도 필요하지만 세상에는 무릎을 지켜온 전통 지혜와 대체 요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써온 방법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생활 속에 넣어보세요. 뜨거운 차 한 잔, 찜질팩 20분, 오메가3, 한 캡슐이 무릎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8번째 습관은 전통 대체 요법이었습니다. 병원 치료만이 답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검증된 지혜를 내 생활 속에 조금씩 더해보세요. 작은 습관이 모여서 여러분 무릎의 통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9번째 습관은 조금 더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정기검진과 조기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에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 무릎 관절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가 쉽지만 늦게 발견하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게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왜 조기 검진이 중요한가? 무릎 통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단순한 근육 뻐근함일 수도 있지만 연골 손상, 인대 문제, 퇴행성 관절염 초기일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생활습관 교정, 약물 치료, 주사 치료만으로도 수년간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결국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무릎은 빨리 발견할수록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을 초기 단계에 발견한 환자들은 10년 뒤에도 절반 이상이 자기 무릎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반대로 증상이 심해진 뒤에야 병원에 간 환자들은 5년 이내에 절반 이상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70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2년을 버티셨습니다. 결국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연골이 거의 닳아 수술이 필요했죠. 반면 또 다른 68세 남성분은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검진을 받았습니다. MRI 결과 관절염 초기였고 약물 운동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기 무릎으로 잘 걸어 다니십니다. 영국 NHS 국민보건서비스에서는 60세 이상에게 무릎 검진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 결과 관절염 수술률이 줄어들고 의료비도 절감됐습니다. 일본 도쿄도 의료원은 무료 무릎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조기 검진을 받은 노인들의 70%가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통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야 할 시기를 모르면 놓치기 쉽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꼭 병원 검진을 받으세요. 1.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무릎이 아프다. 2.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하다. 3. 무릎에서 소리가 자주 난다. 4. 같은 질문처럼 자주 붓거나 열이 난다. 5. 평소보다 보폭이 줄고 걷는 게 불편하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냥 나이 탓하지 마시고 검진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66세 여성분은 시장을 다니다가 무릎이 자주 붓는 증상이 있었지만 괜찮아지겠지 하며 반년을 넘겼습니다. 검진해보니 관절염이 아니라 무릎 속에 낭종무록이 생긴 거였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간단한 시술로 끝났습니다. 만약 1, 2년 더 미뤘다면 큰 수술이 필요했을 수도 있었죠. 여러분, 자동차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 받으시죠? 무릎은 자동차보다 더 소중한데 점검 안 하시겠습니까? 자동차는 고장나면 바꿀 수 있지만 무릎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인공관절도 결국은 내 무릎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조기 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9번째 습관은 정기 검진과 조기 치료였습니다. 무릎은 빨리 발견할수록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 탓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반드시 검진을 받으세요. 그 한 번의 검진이 여러분 무릎의 10년, 20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10번째 습관입니다. 바로 평생 무릎을 지키는 실행 로드맵이에요. 앞에서 1번부터 9번까지 호흡 운동, 식단, 체중, 관리자 세수면 스트레칭, 찜질 대체 요법 검진까지 무릎 건강을 위한 모든 비밀을 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내 삶에 넣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실천 로드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거지. TV 보면서 무릎 스트레칭 5분. 2. 저녁 7시 이후 음식 줄이기. 3. 집안 계단 1층만 걸어보기. 4. 자기 전 휴대폰 대신 따뜻한 찜질팩 20분. 이 4가지만 오늘 바로 실천해도 무릎은 내일부터 달라집니다. 1주차 작은 습관 만들기, 월수금 20분 빠르게 걷기, 화목토 10분 스트레칭 루틴, 매일 물 6잔 이상 마시기, 저녁 7시 이후 금식,
자기 전 따뜻한 샤워하고 숙면 준비하기. 2주차 무릎 근육 강화. 걷기 25분으로 늘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하루 1회 추가. 블루베리 견과류 생선 식단에 포함하기. 주 2회 냉온찜질 번갈아 하기. 3주차 무릎 회로 튼튼히. 매일 아침 허벅지 앞뒤 스트레칭 루틴. 새로운 길 걷기 무릎 내 자극 효과. 3분 전화 대화 사회적 연결 유지. 감사 일기 3줄 작성하기. 4주차 점검과 업그레이드. 내가 깜빡한 횟수. 무릎 통증 일지 기록하기. 운동 30분. 근력 15분까지 늘리기. 오래된 신발 교체하기. 무릎 정기 검진 예약 잡기. 70대 여성분이 이 로드맵을 그대로 따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한 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무릎이 아파서 주저앉는 일이 없어요. 계단도 혼자 잘 오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도 똑같이 강조했습니다. 작은 습관을 매일 반복하는 게 관절염 최고의 치료법이다. 한 번의 큰 변화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수년 뒤 무릎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무릎은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1%의 변화가 내일의 무릎, 10년 뒤의 관절 건강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책상 정리 5분, 걷기 10분, 스트레칭 5분, 감사 일기 한 줄. 이 작은 실천이 모여서 여러분의 무릎은 평생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무릎은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1%의 변화가 내일의 무릎, 10년 뒤의 관절 건강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책상 정리 5분, 걷기 10분, 스트레칭 5분, 감사 일기 한 줄. 이 작은 실천이 모여서 여러분의 무릎은 평생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많은 연구와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나는 이렇게 무릎을 지켰다. 이 습관이 정말 효과 있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무릎 건강 파트너, 시니어 건강 채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릎 튼튼, 마음은 편안하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면과 무릎 회복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번째 습관은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바로 수면과 무릎 회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운동 부족 때문인가? 나이 탓인가?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잠 부족이 무릎 통증과 관절 회복을 방해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왜 수면이 무릎 건강에 중요할까? 무릎 관절은 하루 종일 우리 몸을 떠받치며 혹사당합니다. 그런데 관절을 회복시키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잠자는 시간입니다. 잠을 잘 때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어린이 키만 키우는 게 아니라 손상된 연골과 근육, 인대를 회복시키는 수리공 역할을 합니다. 즉, 밤에 숙면을 못하면 무릎이 제대로 회복할 틈이 없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사람과 7시간 이상인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짧게 자는 그룹은 무릎 관절염 악화 속도가 2배 이상 빨랐습니다. 또 일본 교토대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하루 7에서 8시간 숙면을 취했을 때 무릎 관절 통증 지수가 평균 30%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7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늘 무릎이 욱신거려서 주사를 맞으러 다니셨는데 자세히 보니 밤마다 새벽 2시, 3시에 잠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간단했어요. 밤 11시 전에는 침대에 눕기, 자기 전 30분은 휴대폰 TV 끄기, 따뜻한 샤워 후 스트레칭입니다. 단 한 달 만에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주사 안 맞아도 무릎이 덜 아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졌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서는 수면과 관절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수면의 질이 좋은 그룹은 무릎 연골 손상 진행이 현저히 늦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국립보건원 보고서에서도 밤 7시간 이상 규칙적인 수면은 무릎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염 환자의 약물 사용량을 줄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천 루틴으로 좋은 수면 습관 만들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1.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입니다. 2. 취침 전 전자기기 끄기입니다. TV, 휴대폰 불빛이 뇌를 깨웁니다. 3. 저녁 카페인 줄이기입니다. 오후 3시 이후 커피, 녹차, 초콜릿 피하세요. 4. 침실 환경 조정하기, 어둡고 조용하고 서늘하게 유지하기입니다. 5. 잠자기 전 루틴으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조명 낮추기입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무릎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은 늘 무릎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건 짧은 낮잠 대신 점심 후 20분 스트레칭이었어요. 낮잠을 줄이고 밤잠을 늘리자 오히려 무릎 통증이 완화됐습니다. 밤에 깊게 자니까 무릎이 쉬는 시간이 늘어난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무릎은 걸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잠으로 지키는 거다. 실제로 연구 결과 숙면을 취하는 노인은 무릎 관절염 발병률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즉, 걷기 운동도 중요하지만 잠이 무릎의 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5번째 습관은 수면 관리였습니다. 무릎은 낮 동안 혹사당합니다. 밤에 잘 자야 무릎이 회복할 시간을 얻습니다. 오늘부터 자기 전 30분 휴대폰 대신 조명을 낮추고 따뜻한 샤워 후 스트레칭 해보세요. 내일 아침 무릎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무릎 건강은 낮에 만드는 게 아니라 밤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관절을 위한 스트레칭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번째 습관은 바로 관절 스트레칭 루틴입니다. 운동은 잘하시는데 정작 스트레칭은 빼먹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무릎 건강에 있어 스트레칭은 운동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왜 스트레칭이 중요한가? 무릎 관절은 단순히 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변 근육과 인대, 힘줄이 서로 잡아주면서 움직임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근육이 뻣뻣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그대로 전달돼요. 즉, 근육이 부드럽게 늘어나야 무릎이 편안해집니다. 서울대 재활의학과 연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일 10분 스트레칭을 실시했습니다. 3개월 후 무릎 통증 지수가 평균 35% 감소, 보행 속도는 20% 향상됐습니다. 또 미국 피츠버그 대학 연구에서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그룹이 약만 복용한 그룹보다
무릎 기능 회복 속도가 빨랐다고 발표했습니다. 70대 남성 환자분은 무릎이 뻣뻣해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드셨습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셨지만 스트레칭은 전혀 하지 않으셨죠? 제가 알려드린 건 아주 간단한 루틴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의자 잡고 허벅지 뒤 근육 늘리기, 점심 식사 후 벽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 잠자기 전 바닥에 앉아 무릎 굽혀 발끝 잡기. 딱 6주 만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예전엔 무릎이 딱딱했는데 이제는 부드럽게 움직여요 라고 하셨죠. 일본 오사카 대학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관절 스트레칭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주 3회 20분씩 꾸준히 한 결과 1년 뒤 무릎 통증 환자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또 스웨덴 스톡홀름 연구팀은 아침 스트레칭 루틴을 도입한 노인 시설에서 낙상 사고가 30%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천 루틴인 무릎 스트레칭 10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1. 허벅지 앞 스트레칭, 의자 잡고 한쪽 발을 뒤로 당겨 허벅지 앞 당기기 30초씩 양쪽 진행. 2. 허벅지 뒤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 다리 뻗고 발끝 잡기 30초씩 양쪽 진행. 3. 종아리 스트레칭, 벽 짚고 한쪽 다리 뒤로 빼서 종아리 늘리기 30초씩 양쪽 진행. 4. 발목 돌리기, 앉아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각 10회 하루 딱 10분만 투자해도 무릎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66세 여성 환자분은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이 뻣뻣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간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신 뒤 놀랍게도 계단을 훨씬 수월하게 오르내리셨어요. 무릎이 덜 뻣뻣하니까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혹시 자동차 엔진 오일 안 갈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결국은 엔진이 망가지죠. 무릎 스트레칭이 바로 엔진 오일 교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당장 5분 무릎에 오일을 넣어주세요. 6번째 습관은 스트레칭 루틴이었습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게 스트레칭이고 스트레칭만큼 쉬운 습관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식사 후 잠자기 전 단 3번만 무릎을 늘려주세요. 여러분의 무릎은 훨씬 부드럽고 가볍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작은 10분이 여러분 무릎의 10년을 지킵니다. 여러분, 7번째 습관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주제입니다. 바로 뜨거운 찜질과 냉찜질이에요. 무릎이 아프거나 붓고 불편할 때 도대체 뭘 해야 할지 헷갈리신 적 있으시죠? 뜨거운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무조건 얼려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럼 정답은 뭘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확실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냉찜질은 언제? 냉찜질은 무릎이 갑자기 붓거나 열이 날 때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급성 통증에 효과적이에요.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붓기를 줄여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예를 들어 넘어져서 무릎이 퉁퉁 부었거나 운동 후 갑자기 통증이 심할 때는 무조건 냉찜질입니다. 뜨거운 찜질은 언제? 반대로 뜨거운 찜질은 만성 통증일 때 효과적입니다. 즉, 무릎이 계속 뻣뻣하고 쑤시는 경우죠. 뜨거운 찜질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따뜻한 피가 관절 주변을 돌면 근육이 풀리고 통증이 완화돼요. 미국 국립보건원 NIH 연구에 따르면 냉찜질은 급성 염증을 40% 이상 줄이는 효과가 있었고, 뜨거운 찜질은 만성 통증 환자의 관절 움직임을 평균 30% 개선시켰습니다.
또 한국재활의학회 보고서에서는 무릎 환자들이 상황에 맞게 냉온찜질을 병행했을 때 약물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68세 여성분은 무릎이 자꾸 붓고 시큰거려서 하루 종일 뜨거운 찜질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붓기가 더 심해졌죠. 제가 상황을 나눠드렸습니다. 붓고 열날 때 냉찜질 20분, 뻣뻣하고 쑤실 때 온찜질 20분 딱 2달 뒤 이분 말씀입니다. 선생님, 이제 언제 얼리고 언제 덮여야 하는지 알겠어요. 덕분에 붓는 날이 확 줄었습니다. 일본 도쿄대 병원에서는 관절염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무조건 뜨거운 찜질만, 다른 그룹은 상황에 맞게 냉온을 번갈아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번갈아 사용한 그룹이 통증 완화 속도도 빠르고 재발률도 낮았습니다. 실천 루틴으로 냉온 찜질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헷갈리지 않도록 딱 정리해 드릴게요. 1. 냉찜질 급성 염증 붓기, 무릎이 붓고 열이 날 때, 운동 후 갑자기 통증이 심할 때, 방법 수건으로 감싼 얼음팩, 20분 이내로 진행합니다. 2. 온찜질, 만성 뻣뻣함 혈액순환, 오래된 무릎 통증, 아침에 무릎이 뻣뻣할 때 방법으로 따뜻한 찜질팩, 온수찜질 20분 내외로 원칙은 간단합니다. 갑자기 아프면 차갑게, 오래 아프면 따뜻하게. 70대 남성분은 늘 무릎이 시큰거려서 온찜질만 고집하셨습니다. 그런데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붓기가 심해졌죠. 제가 운동 후 붓기는 반드시 냉찜질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 이분은 무릎이 전보다 훨씬 덜 붓습니다 라며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무릎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뜨겁고 붓는 신호는 얼려달라는 뜻, 뻣뻣하고 쑤시는 신호는 따뜻하게 달래달라는 뜻입니다. 무릎은 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거죠. 7번째 습관은 냉찜질과 온찜질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무릎이 아프다라고 뭉뚱그리지 마시고 붓고 열나는지 아니면 뻣뻣하고 쑤시는지 구분해 주세요. 그 작은 구분 하나가 무릎 회복 속도를 완전히 바꿔줍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올바른 관리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번째 습관은 조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바로 전통 요법과 대체 요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 약은 먹는데 부작용이 걱정돼서 오래 먹기 힘들다. 주사 맞으면 좀 낫긴 한데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는 게 바로 전통 대체 요법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것들이 실제로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오늘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방전통 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뜸, 침, 약재로 관절을 다스려 왔습니다. 특히 쑥뜸은 혈액순환을 도와서 무릎 주변이 따뜻해지고 통증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경희대 한의대 연구팀은 관절염 환자에게 뜸 치료를 8주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무릎 통증이 평균 25% 감소, 관절 움직임이 개선됐습니다.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 침치료. 중국 북경대 연구에서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침 치료를 12주간 진행했더니 약물 치료 그룹보다 통증 완화 효과가 더 높았습니다. 2. 인도 아유르베다. 인도에서는 전통의학 아유르베다에서 강황 커큐민을 많이 씁니다. 항염 작용이 뛰어나서 실제로 관절염 통증을 줄여준다는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3. 핀란드 사우나 요법.
핀란드 사람들은 사우나로 몸을 데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사우나를 한 그룹은 관절 통증이 30% 완화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도 대표적인 대체 요법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자료에 따르면 무릎 관절염 환자 중 일부는 글루코사민을 꾸준히 복용했을 때 관절의 뻣뻣함이 줄어들고 통증 약 복용량도 감소했습니다. 또 오메가3 지방산 생선 기름은 항염 작용으로 관절 붓기와 통증을 줄여줍니다. 72세 여성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주사 치료를 하셨는데 맞을 때마다 위장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 대신 강황 추출물 보충제와 따뜻한 찜질을 병행하셨습니다. 3개월 후 통증 점수가 40%나 줄었고 위장 문제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약 걱정 없이 무릎 관리할 수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본 나가스키 지역에서는 노인들이 청어 기름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합니다. 그 덕분에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또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서는 올리브 오일과 허브를 많이 먹는데 하버드대 연구에서 이 식단이 무릎 관절염 염증 수치를 낮춘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실천 루틴으로 전통 대체 요법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주 2, 3회 따뜻한 찜질 또는 사우나, 강황 생강차로 항염 효과 챙기기. 2. 보충제로 챙길 수 있는 것.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의사 상담 후 시작. 오메가3 보충제 복용. 3. 일상 습관의 녹이기. 기름은 올리브 오일로 바꾸기. 생선 견과류 자주 섭취하기. 여러분, 약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물론 약도 필요하지만 세상에는 무릎을 지켜온 전통 지혜와 대체 요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써온 방법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생활 속에 넣어보세요. 뜨거운 차 한 잔, 찜질팩 20분, 오메가3, 한 캡슐이 무릎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8번째 습관은 전통 대체 요법이었습니다. 병원 치료만이 답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검증된 지혜를 내 생활 속에 조금씩 더해보세요. 작은 습관이 모여서 여러분 무릎의 통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9번째 습관은 조금 더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정기검진과 조기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에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 무릎 관절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가 쉽지만 늦게 발견하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게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왜 조기 검진이 중요한가? 무릎 통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단순한 근육 뻐근함일 수도 있지만 연골 손상, 인대 문제, 퇴행성 관절염 초기일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생활습관 교정, 약물 치료, 주사 치료만으로도 수년간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결국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무릎은 빨리 발견할수록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을 초기 단계에 발견한 환자들은 10년 뒤에도 절반 이상이 자기 무릎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반대로 증상이 심해진 뒤에야 병원에 간 환자들은 5년 이내에 절반 이상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70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2년을 버티셨습니다. 결국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연골이 거의 닳아 수술이 필요했죠. 반면 또 다른 68세 남성분은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검진을 받았습니다.
MRI 결과 관절염 초기였고 약물 운동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기 무릎으로 잘 걸어 다니십니다. 영국 NHS 국민보건서비스에서는 60세 이상에게 무릎 검진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 결과 관절염 수술률이 줄어들고 의료비도 절감됐습니다. 일본 도쿄도 의료원은 무료 무릎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조기 검진을 받은 노인들의 70%가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통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야 할 시기를 모르면 놓치기 쉽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꼭 병원 검진을 받으세요. 1.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무릎이 아프다. 2.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하다. 3. 무릎에서 소리가 자주 난다. 4. 같은 질문처럼 자주 붓거나 열이 난다. 5. 평소보다 보폭이 줄고 걷는 게 불편하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냥 나이 탓하지 마시고 검진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66세 여성분은 시장을 다니다가 무릎이 자주 붓는 증상이 있었지만 괜찮아지겠지 하며 반년을 넘겼습니다. 검진해보니 관절염이 아니라 무릎 속에 낭종무록이 생긴 거였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간단한 시술로 끝났습니다. 만약 1, 2년 더 미뤘다면 큰 수술이 필요했을 수도 있었죠. 여러분, 자동차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 받으시죠? 무릎은 자동차보다 더 소중한데 점검 안 하시겠습니까? 자동차는 고장나면 바꿀 수 있지만 무릎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인공관절도 결국은 내 무릎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조기 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9번째 습관은 정기 검진과 조기 치료였습니다. 무릎은 빨리 발견할수록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 탓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반드시 검진을 받으세요. 그 한 번의 검진이 여러분 무릎의 10년, 20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10번째 습관입니다. 바로 평생 무릎을 지키는 실행 로드맵이에요. 앞에서 1번부터 9번까지 호흡 운동, 식단, 체중, 관리자 세수면 스트레칭, 찜질 대체 요법 검진까지 무릎 건강을 위한 모든 비밀을 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내 삶에 넣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실천 로드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을 TV 보면서 무릎 스트레칭 5분. 2. 저녁 7시 이후 음식 줄이기. 3. 집안 계단 1층만 걸어보기. 4. 자기 전 휴대폰 대신 따뜻한 찜질팩 20분. 이 4가지만 오늘 바로 실천해도 무릎은 내일부터 달라집니다. 1주차 작은 습관 만들기. 월수금 20분 빠르게 걷기. 화목토 10분 스트레칭 루틴. 매일 물 6잔 이상 마시기. 저녁 7시 이후 금식. 자기 전 따뜻한 샤워하고 숙면 준비하기. 2주차 무릎 근육 강화. 걷기 25분으로 늘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하루 1회 추가. 블루베리 견과류 생선 식단에 포함하기. 주 2회 냉온 찜질 번갈아 하기. 3주차 무릎 회로 튼튼히. 매일 아침 허벅지 앞뒤 스트레칭 루틴. 새로운 길 걷기 무릎 내 자극 효과. 3분 전화 대화 사회적 연결 유지. 감사일기 3줄 작성하기. 4주차 점검과 업그레이드. 내가 깜빡한 횟수. 무릎 통증 일지 기록하기. 운동 30분. 근력 15분까지 늘리기. 오래된 신발 교체하기.
무릎 정기 검진 예약 잡기. 70대 여성분이 이 로드맵을 그대로 따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셨지만 한 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무릎이 아파서 주저앉는 일이 없어요. 계단도 혼자 잘 오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도 똑같이 강조했습니다. 작은 습관을 매일 반복하는 게 관절염 최고의 치료법이다. 한 번의 큰 변화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수년 뒤 무릎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무릎은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1%의 변화가 내일의 무릎, 10년 뒤의 관절 건강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책상 정리 5분, 걷기 10분, 스트레칭 5분, 감사일기 한 줄. 이 작은 실천이 모여서 여러분의 무릎은 평생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무릎은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1%의 변화가 내일의 무릎, 10년 뒤의 관절 건강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책상 정리 5분, 걷기 10분, 스트레칭 5분, 감사일기 한 줄. 이 작은 실천이 모여서 여러분의 무릎은 평생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많은 연구와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나는 이렇게 무릎을 지켰다. 이 습관이 정말 효과 있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무릎 건강 파트너, 시니어 건강 채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릎 튼튼, 마음은 편안하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